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 이제는 내 마음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은요 사람들에게 호감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들의 대화 법칙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사람들에게 누구나 호감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화 법칙이니까 대화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을 되게 유창하고 잘하는 사람이어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호감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대화 법칙을 살펴봤더니 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법칙은요 사실은 소통법 그리고 대화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법칙입니다. 이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요소들이 말은 불과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바로 표정, 또 행동, 몸짓 같은 시각적인 효과가 무려 55%고요. 그리고 말투, 음성, 이 톤, 이것이 38%, 청각적 요소는 38%라는 거죠. 그리고 말은 고작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가 나머지 9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 주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랑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 보고 사랑해 어떠세요? 영혼 없는 말투 같죠? 그리고 또 퉁명스럽게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스러운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바보야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싫어하는 사람한테 바보야 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싫어서 하는 욕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보야 라고 한다고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죠. 사랑해 라는 다른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이 주는 효과보다 표정, 말투, 또 목소리의 톤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호감받는 사람들의 대화 법칙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고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반응을 잘 해주는 사람이 바로 상대방들에게 호감받는 또 사랑받는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시각적인 효과는 바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웃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각적인 효과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청각적인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소리의 톤을 상대방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혹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성인들처럼 하듯이 너 어제 뭐 먹었냐? 이렇게 안 물어보죠? 어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아 그랬어요? 라고 아이들의 목소리 톤과 똑같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들과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이 막 즐겁고 재밌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목소리가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진짜 재밌었겠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혹은 상대방이 되게 상처받고 또 침울해 있을 때 그때는 상대방과 목소리 톤이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다 하고 목소리 톤을 같이 낮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청각적인 요소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를 함께 맞춰주는 것이 실제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과 사랑을 불러올 수 있는 대화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역시 말도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대화와 소통의 가장 기본은 바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것이 바로 소통이고요.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로할 때에도 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상대방이 막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말로 막 어떤 해결책을 해주려고 해요. 위로해주려고 하고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 막 하죠. 근데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든가요? 여러분들 말 들으면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 안 되죠. 위로 안 돼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따뜻한 눈빛 한 번으로 끄덕여 주시고 정말 더 뜨겁게 포옹 한번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훨씬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말보다 시각적 또 청각적인 효과가 주는 그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보면요. 메라비안 법칙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호감받는 대화 법칙. 그것은 말이 주는 효과는 기껏 7%고요. 바로 시각적 또 청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머지 93%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방과 대화하실 때요. 뭔가 말로써 뭔가 많이 전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 톤과 맞춰서 함께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대화의 법칙의 기본은 바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메라비안 법칙 꼭 기억하시고요. 꼭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제는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청각적인 효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또 호감받는 그런 대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